이낙연 캠프 쪽에서는요, 이 무료 변론 의혹을 계속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잠잠했던 명락 대전이 이제 2라운드를 맞은 것 같습니다. 이사 캠프에서 주장대로 이게 무료 변론이나 또는 지원이라면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굴레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또 이사님이 개인 비용으로 만약에 충당을 했다면 재산의 증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실하게 밝혀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또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만약에 대납의 경우라면 상당히 문제가 중대해진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변호사비 변환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되죠.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쪽으로 가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낙연 캠프 측의 윤영찬 의원은 아니 무료 변론도 문제지만 호화 변호인단에게 얼마를 지불했냐는 것, 수임료 밝히면 되는데 왜 공방으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그런데 어제 SNS에 이재명 지사도 가만히 있진 않고 MB 변호사비 대납 생각난다고 허위사실 공표했다, 정치엔 금도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수임료와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우리 시청자분이나 국민들도 좀 그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그 헌법재판관 출신도 있지만 대법관도 2명이나 있고 30명이나 되는 그 유명한 변호사들이 참가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들어갔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때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없애려고 그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5년에 김영란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그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지역구 의원도 본인 지역구에 있는 분들, 유권자들을 위해서 무료 변론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금품을 제공하는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송두환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이수진 그 의원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의 법률특보죠 얘기하면서 수임료가 한 50만 원 정도인 것처럼 대체로 그 대화가 오갔어요. 그래서 아마 그 법적인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송 위원장이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사실 2019년 당시만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유력한 여당의 대선 후보였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뭐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그 직무 관련성이 없겠느냐 이런 의문이 하나 있고, 또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될 정도의 분이 별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이름 정도 올렸다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설득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들 그 대법관 2명, 대법관 정도면은 뭐 도장만 찍어도 몇 천만 원이라는데 실제로 얼마를 줬을까 하는 궁금증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지금 이제 이 지사는 전체적으로 해서 현금 자산이 3억 원 정도 줄고, 그러나 이제 집값이 올라서 뭐 전체적인 그 재산 신고는 뭐 조금 오른 걸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 설명했는데, 그 정도로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하나만 이제 좀 덧붙이면은 지금 공방을 벌이는 이재명 지사하고 우리 윤영찬 의원은 조금은 특수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성남에 연고가 없는 그 윤 의원이 중원의 공천을 받고 운동을 했을 때 경기도지사인 그리고 성남시장 출신인 이재명 지사가 도움을 준 거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사실 때문에 윤 의원한테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남 중원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도정 활동을 하다가 경기 도정과 관련해서도 어떤 문제점을 느꼈고, 지금 이낙연 캠프의 그 정부실장으로서도 상대 후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그건 지적을 해야죠. 그동안 말을 아꼈던 이재명 지사가 윤영찬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한 이유는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변호사비 변환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 이명박 대통령 재판, 다스 재판 때 삼성에서 데려가지고 이게 이제 미래의 경제적 기대 이런 걸 가지고 해준 걸로도 이것도 포괄적으로 뇌물죄로 그때 인정된 적이 있거든요. 김근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무료 변론 논란 의혹을 얘기하면서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가 듣기에는 굉장히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게 확인된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중에 유죄 판결 받은 게 그 다스 재판과 관련해서 굉장히
막대한 변호사 비용이 들었는데 그 비용을 삼성에서 대신 내준 거니까 이건 당연히 뭐 뇌물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이재명 지사도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아까도 화면에 나왔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밝혔던 건 크게 이제 무료변론과 관련해서 세 가지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무료변론이라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아니라면 개인이 됐을 텐데 그러면 재산 증가 관계를 밝히시면 되고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대납이라면 이게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설명하면서 이명박 대납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걸 확정적으로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이명박 이재명 캠프에서는 뭐 고소도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고소해봤자 제가 볼 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분 나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윤영찬 의원이 굳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도 아닌데도 MB 대납 이야기를 한 건 좀 과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윤영찬 의원이 그런 과도한 단어를 꺼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예. 불거진 무료 변론의 의혹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이자 내년에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정치 주자의 법적 위반 혐의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본질이지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설명하면서 MB 대납 이야기를 했다는 단어 한마디가 본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침묵을 지키다가 굉장히 화가 난 듯 하면서 고소까지 캠프에서 이야기하고 또 허위사실 공표라고 받아치기를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허위사실 공표로는 이재명 지사가 원조 아닙니까? 물론 대법에서 무죄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이재명 지사의 그 태도나 저는 애티튜드는 굉장히 저는 지금 대선 후보로서는 적절치 않다. 알겠습니다. 아니 무료 예. 변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무료 변론이 김영란법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아니면 자기가 돈 얼마 줬는지 밝히면 간단합니다. 이게 근데 지난주 이야기해 보니까 사생활이라서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생활입니까? 집권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의혹입니다. 이거 사생활이 아니죠. 이 변호사님 짧게만 하나 얘기할게요.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윤영찬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분위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MB가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다스의 어떤 미국 재판 비용을 갖다가 삼성에서 57억 원 상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뇌물죄로 처벌이 됐고 총 액수는 89억입니다. 그리고 17년형을 받았습니다. 법치주의를 위반한 아주 안 좋은 사건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이재명 지사의 변호에 같이 연결시킨다? 이건 굉장히 마치 대납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의혹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부정청탁과 관련해서 답변을 안 했다고 했는데 답변은 명확히 했고요. 실제 이재명 지사가 어떤 재판에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연명으로 도장을 찍었을 뿐이라는 것이니까 전혀 이게 이 대납 의혹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거고요. 실제 재산 증가과 관련해서도 관보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줄었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무료 변론 논란으로 시작된 이른바 다시 2차 명락대전 얘기입니다. 혈투 얘기 만나봤는데요. 그런데 혈투가 벌어지는 곳이 꼭 여당뿐만 아닙니다.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